틀려 뭔가. 자, 일단 요 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 나라가 되게 이상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몽땅 다 은행에 나가다 봐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를 빌렸어요. 하는 순간 은행에다 넣어요. 이 나라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당장에 1,000만 원을 갖다 은행에다 넣었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을 찾았어요. 찾자마자 뭐예요? 은행에다 넣어요. 근데 요 계산을 지금 이 계산을 하는 게요.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문과 중에서 뭐 은행 같은 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 아니면 외환 딜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해칭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한 나라를 갖다가 돈으로 공격해가지고 다 우리나라 IMF가 그래서 났잖아요. 그 저기 국제 헤지 펀드라고 하거든요. 걔들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한 나라를 절단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당하면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라 화폐를 쭉 사놔요. 쭉 사놨다가 얘네가 외환 보유가 적을 것 같다 싶으면요, 그걸 갖다가 몽땅 다 팔기 시작합니다. 막 팔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나라에 막 달러가 부족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달러 가치가 막 급속히 상승해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나고 한 나라가 절단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헤지펀드한테 당해가지고 IMF가 났던 거예요. 그때도.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금모으기 하고 니네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나라에 그거를 보셨을 거예요. IMF 났는데 전 국민이 금 모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1년인가 2년 만에 졸업한 나라는 전무후무하거든요. 그때 있는 금 다 팔았다가 지금 겁나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 금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 한 10배 됐을 건데, 근데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이 나라는 국민들이 끌어가는 나라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무조건 어떠한 경우든지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은행에 갖다 넣는다예요. 근데 요 계산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외환 딜러나 이런 거 돈 갖고 왔다 갔다 할 때요. 어느 나라의 금리가 좀 이렇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 공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산 잘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다시 빌려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 금리 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씩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1%씩 얻는데 그게 만약에 1,000억이었어요. 그러면 10억씩을 버는 거예요. 1%씩을 버는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의 계산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요. 이것에 대한 모든 계산은요. 몽땅 어떤 돈이든 갖다 몽땅 다 은행에다 집어넣는다예요. 내가 돈을 빌리는 순간에 은행에다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 자동차 할부를 해도 은행에다 집어넣을 거고요. 연금을 받자마자 은행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내가 빌릴 때랑 갚을 때랑 이자율은 다 동일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내가 빌릴 때는 10%로 빌렸는데 내가 내 돈을 갖다 은행에다 주면 5%밖에 안 주거든요. 그럼 5%는 누가 먹어요? 은행이 뭐 처먹는 거죠. 그걸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은행은 그거 갖고 먹고 삽니다. 근데 그걸 좀 심각하게 해놓으면 은행이 막 떼돈을 버는 거예요. 이번에 뭐 코로나 때도 떼돈을 벌었잖아요. 횡재세를 넣네 맞네. 자, 일단 모든 돈은 은행에다 놓고요. 빌린 돈이든 어떤 것이든 당연하게 그 이자율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돈 문제는요. 기간에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 기간은 어떻게 식을 쓰는 거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쓸 건데 여기는 뭐냐면요. 어떠한 이벤트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 갔다가 돈을 예금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이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할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라고 할 때가 요 시점인 거예요. 요 시점이 처음에 발생한 시점.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최초 시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기간을 끊어 나갈 건데 이 기간은 어떻게 끊어 나가시는 거냐면요. 이자 계산 기간만큼을 잘라 주셔야 돼요. 이게 연이율이라고 하면 요거를 1년씩의 단위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월 이율이라 그러면 한 달씩으로 자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럼 이렇게 기간을 자릅니다. 그럼 마지막에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나는 거냐면 모든 상황이 종료된 마지막 이벤트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적금을 넣었다가 이날 한꺼번에 돈을 찾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정산되는 시점. 그 다음에 내가 할부를 했는데 마지막 이 돈을 갖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요 시점. 요게 마지막 끝나는 요 시점입니다. 기간에 대한 것이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요, 딱 하나만 잘 하시면 돼요. 이벤트 발생 기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으로 나눠져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선을 몇 개를 그었어요. 두 번째 걷잖아요. 자, 이게 연이율이라고 합시다. 시간은 얼마 지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지난 거예요, 시간이? 1년이 지난 거죠. 선은 두 개를 걷어요. 근데 요 간격이 기간인 거예요. 1년. 그럼 요건 당연히 몇 년이겠어요? 2년이 지났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자, 요나라고요. 구분이 잘 안 되나요? 색깔을 달리 할게요. 요나라고요. 너네 머릿속에 아니 1월 1일 날 넣었다가 12월 31일 날 찾으면 하루치는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냐?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하면 하루치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럼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얼마간의 차이가 나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요것의 마지막 날과요, 요것의 시작하는 날이죠. 요거는 0.0000000001초 차이 나요. 그냥 같은 날이라고 보시죠. 12월 말이라고 하는 것과 1월 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요, 하루 차이가 난다, 한 달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날과 이날은 같은 날입니다. 이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인간이 가장 바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은 진짜 쉬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초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그램 나중에 하실 분들이요, 나노의 단계, 반도체 그러면 뭐 몇 나노, 2나노, 3나노 이러잖아요. 한번 단위 찾아보세요. 그게 머리카락 하나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몇 억분의 1,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연속적으로 흘러가잖아요. 쉬지 않고. 자, 그럼 1초 사이에 시간은 몇 개나 있어요? 무한히 많아요. 그래서 1초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영검의 시간이라고 봐요. 나중에 프로그램 해보시면 알아요. 이제 이게 그렇게 빠른 계산을 하는 시간에서 1초라고 하는 시간은 겁나게 빠른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루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하루치 이자는 어떻게 해요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이제 일단 이게 기간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쉬운 얘기부터 할게요. 이날서부터요, 요때까지요, 제가 여기에 간격을 12번을 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잘랐다고 합시다. 그럼 아마 선은 11개가 거의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걸 1년, 10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내가 이날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행에다 갖다 준 돈을 따로따로 색깔을 다르게 쓰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은행에다 갖다 넣었다고 칩시다. 자, 이날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돈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돈은 몇 년이 묵은 돈이죠? 10년이 묵은 돈이죠. 그럼 10년이 묵었는데 여러분 10년 뒤에 100만 원을 받을 건 아니잖아요. 뭐 받을 거죠? 이자 받을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시면 저랑 거래 하나 합시다. 5억만 빌려주세요. 땡겨주세요. 제가 10년 뒤에 5억 줄게요. 뭐 서로 우리 사이에 뭐 그래 한 50년만 빌려주세요. 50년 후에 그냥 딱 5억 줄게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당연하게 이게 하루든 한 달이든 반드시 은행에다 넣었다 그러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넣은 돈이 언제 들어갔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언제 넣었는지. 근데 여기 중간에 내가 안 넣었어요. 사정이 닦을 수도 있잖아요. 이날 100만 원을 넣었어요. 매달 넣어야 되는데 매달 안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년, 2년, 3년, 4년. 그럼 여기서부터 1, 2, 3, 4, 5, 6년 후에 돈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얼마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6년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이 됐는데 내가 100만 원에서 좀 더 넣었어요. 예를 들어 12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120만 원은 요거는 5년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을 요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언제 얼만큼 넣었고요. 끝나는 시점까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돈에 대한 이해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근데 시간을 어디서 대부분 쓰셔야 되냐면요. 여기서 쓰셔야 돼요. 여기서. 계산은 순식간에 끝나요. 계산은 되게 쉬우니까요. 돈이 기간이 얼마고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부터 따지시면 되거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1406번 문제. 자, 월 이율이 1%다라고 얘기했으면 자,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하셔야 돼요? 기간 자를 때 한 달 간격으로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매월 초에 10만 원씩을 적립했죠. 매월 초. 자, 그러면 시작이 언제예요? 내가 넣은 날이요. 제일 처음에 넣은 날. 매달 초구 지랄이고 내가 처음에 넣은 날. 돈을 넣은 날이 처음 스타트해. 이벤트는. 자, 그럼 이제 내가 다음 달부터 해야지라고 오늘 결심했어요. 그럼 오늘은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벤트는 내가 은행에 돈을 갖다 넣은 날부터예요. 이게 초래요. 초. 자, 근데 월 단위로 끊어야 되는데 자, 언제 끝나는 겁니다? 4년이요? 그럼 몇 번 잘라야 돼요? 48번 잘라야 되죠. 이자율이 월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4년이 지났으면 여기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땡땡땡에서 여기가 요 간격이 48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월 단위로 잘라야 되니까. 그렇죠? 4년 후에 이날 찾겠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기서 시간 다 보내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자, 근데 얼마씩 넣었다고요? 10만 원씩을 정했는데 그러면 매달 초 여기가 초예요. 여기 10만 원을 넣었어요. 한 달에 이때도 얼마 넣었죠? 10만 원을 넣었겠죠. 근데 10만 원을 넣는 순간에 요 돈이 요렇게 와서 이날 찾을 때는 얼마를 찾을 거예요? 돈을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 곱하기 자 월이율이 1%면 내 돈은 증가하겠죠? 이런 거 있으면 저는 당장 가서 넣습니다. 월이율이 1%라고 하면 이거 곱하기 내 재산 얼마 들어요? 1.01이 되겠죠. 원금은 1이었을 거고 이자율이 이거니까요. 근데 복리로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 1.01에 몇 승이 돼야 되죠? 48승이 돼야겠죠. 이 돈 요날 요금을 찾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집어넣은 돈은 그럼 당연히 이때 와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10만 원 곱하기 1.01에 47승이 되겠죠? 맞죠? 자, 요날 10만 원을 또 넣었을 거 아니에요. 직전 달에 10만 원을 넣었으면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요달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10만 원 곱하기 1.01에 1승이 되겠죠.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근데 요때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왜냐면 요 0.00001초 후에 집어넣긴 늘 건데 이 계산은 넣었다가 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적금을 넣었어요. 만기일이 됐어요. 만기일이 됐는데 4,900만 원이에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내 돈에 있는 100만 원을 갖다 놓고 딱 넣어서 5천만 원 주세요라고 하는 바보 짓을 하지 맙시다. 그냥 갖고 4,900만 원 찾으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날은 돈을 안 집어넣는 거죠. 아주 0.001초 전의 말이니까 이건 늘 필요도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걸 다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무슨 수열인 거죠? 등비수열인 거죠? 그럼 첫 장이 뭐예요? 얘죠. 공비는 뭐예요?
1.01인가요? 그러면 1.R-1분의 첫째 항이 10만원 곱하기 1.01이고요. 1.01에 48승 빼기 1. 요건 항수죠? 개수는 48개일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금액이 다 더하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이 값이 뭐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별 문제 없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씩을 넣어야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따위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하나 미지수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을 주면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식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볼게요. 그게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게 1410번 문제 볼게요. 자, 연이율을 2.5%로 해서요. 1년마다 복리로요.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서요. 8년째 말에 485만 원을 찾으려고 해요. 자, 얼마씩 넣어야 되느냐니까 넣는 금액을 미지수로 때린 거잖아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간이요. 자, 근데 이거 기간을 어떻게 자르라고 그랬어요? 이자 계산이 1년마다니까 여기는 1년씩 잘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되면 되겠죠. 요 간격이 8, 자, 8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간격이 8번이어야 돼요. 이게 8년이 지난 거죠. 맞죠? 자,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씩을 넣었대요. 이렇게. 여기도 넣었어요. 자, 그럼 이날 얼마를 찾을 거냐가 되는 거죠. 요 날이 451만 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연이율을 2.5% 놓고 1.025가 곱해지겠죠? 공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요거부터 할게요. A 곱하기 1.025가 될 거고요. A 곱하기 1.025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A 곱하기 1.025의 8승이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럼 이걸 다 더해주면 되니까요. 1.025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A 곱하기 1.025 곱하기 1.025의 8승 빼기 1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451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025의 8승이 1.22로 계산해라. 그럼 여기 0.2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1 빼니까 0.025가 됐을 거고요. 그럼 0 3개 곱해주니까 0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겨 먹었겠네요. 여기다 25를 곱했을 거고요. 나누기 0.22를 했을 거고요. 나누기 102요. 공두개 곱해주면 공두개 곱해줬을 거고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A를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여기까지 됐죠? 자, 요렇게만 내면 안 할 거고요. 아마 1411번 문제로 볼게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 없죠? 자, 이제 이 금액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금액을 달리해도 풀이법이 똑같아요. 자, 2020년 1월 1일부터요. 매년 초에 3%로 복리로 연이율이니까 잘 잘라서 들어갑니다. 최초 발생한 기간이 이벤트가 처음에 발생한 날이에요. 자, 그러면 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초에 예금을 하려고 해요. 복리로. 첫 해에는 100만 원을 넣었어요. 두 번째 해는 여기가 1년이겠죠. 두 번째 해는 근데 자 29년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2020년이란 말이에요. 1월 1일이에요. 21년, 22, 23, 4, 5, 6, 7,
8, 9, 여기 2029년 1월이죠, 이거. 그럼 31일이면 여기죠. 맞죠?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여기 틀리는 이유는 요거 짝대기 잘 먹고서 그래요. 간격 잘 몰라가지고. 기간을 개판으로 쳐놓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0년 1월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2029년 1월 1일이고요. 요 바로 다음이 2029, 30년 1월 1일일 텐데 바로 직전은 2029년 12월 31일이죠. 같은 선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요 날까지의 원리합계죠? 1월 1일 날 넣는데 12월 31일 날 찾으면 같은 날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기간. 요 날 찾을 거란 말이에요. 자, 100만 원을 넣는데요. 자, 요 100만 원을 요때 돼서 얼마를 찾을 거냐면 100만 원 곱하기 1.03에 자, 몇 년 지난 거예요? 모르시면 세세요. 아까 했던 거예요. 자, 1년, 2년. 자,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겠죠. 기간 잘못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거 기간만 잘하시면 돼요. 기간만. 자, 두 번째 또는 적립금을 3%씩 늘린다. 그럼 요때는 1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3%를 늘린 금액이니까 증액해서 넣겠다는 거죠, 요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요거는 몇 년이 된 돈이죠? 요거는 9년을 묵은 돈이잖아요. 그럼 얘가 100만 원 곱하기 1.03이라는 돈을 넣는데 얘는 9년을 묵었으니까 9승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거 이게 똑같죠? 이게 똑같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10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돼. 자, 우리가 난이도 조금만 높입시다. 얘는 3%씩 증액을 했는데 3%씩 증액을 했는데요. 이자율이 3%인데요. 내가 증액을 5%씩 했다. 그럼 여기가 1.05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있는 거는 100만 원 곱하기 1.05에 부승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돈도 한 달치, 1년치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100만 원 곱하기 1.05에 부승 곱하기 1.03이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증액시켰으면 는 돈을 따로따로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몇 년치 이자 주나 이렇게만 따지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게 바로 100만 원 곱하기 1.05에 8승 곱하기 1.03의 제곱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1로 갈 때 얼마가 공비가 얼마예요? 1.05분의 1.03이 공비죠. 얘는 줄었고 얘는 늘었잖아요. 이게 공비예요. 이게 R. A는 얘.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아마 학교에서 나오는 거는 애지간히 하게 될 텐데 그럼 할부는 뭐고 도대체 연금의 형과는 뭐냐? 아주 지겨워서 제가 자동차까지 할 거예요. 자동차 구입까지. 원래 이런 범위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얘들이 할부라고 안 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뭐 저기 빼갔다 뭐 이게 연금 뭐 이렇게 하는 상황 하나 갈게요. 1412번 문제라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마플 교과서에 있었던 내가 1000만 원을 갖다 넣어놓고 나서 얼마씩 빼갔어요 라고 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건 이래요. 자, 일단 기간까지 똑같아요. 풀이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철수는 이달 초에 자가용을 구입하면서요. 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내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을 2년 동안 이달 말부터 매달 말에 일정한 금액을 갚기로 했어요. 이게 할부예요. 자, 월요일에 얼마죠? 1% 주자. 그럼 기간 몇 개씩 자르셔야 돼요? 한 달 단위로 자르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벤트는 최초 발생 언제 발생을 했냐면
내가 자동차를 딱 보고 할부를 하기 시작한 첫날 할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자율은 한 달이에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해서 몇 달이 거야 되냐면 24개월이 지나가요. 요게 날짜로 24개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딱 2년이.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빌린 돈 1,000만 원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내가 이달 다음 달부터요. 얼마씩을 갚아나갔다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돈을 딱 내고 끝장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색깔을 왜 달렸을 거예요? 빌린 돈 따로, 내가 갚은 돈 따로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빌린 돈을, 자, 무슨 얘기냐면 얘들, 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요, 나한테 1,000만 원을 갖다가 팔았으면 1,000만 원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안 받고 할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얘한테 할부를 해서 얼마를 받을 거냐면 내가 1,000만 원을 받아서 은행에다 넣었다면 요날 얼마를 받을 건지를 계산해요. 얼마를 받습니까? 1,00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얼마예요? 1%요. 1.01에 24승만큼을 받아야 돼요. 이 자동차 회사는. 맞죠? 나한테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돈 갖다 바로 은행에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 넣어서 그러면 요 날이 됐을 때 요걸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요. 이날 갚았죠? 이날 내가 갚았잖아요? 갚았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이 돈을 은행에다 갖다 넣었다고 생각해요. 은행에다 넣고, 은행에다 넣고, 은행에다 넣고, 은행에다 넣고, 은행에다 넣었어요. 그럼 이날 마지막 이 돈까지 딱 더해서 이 금액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내가 A1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고, 그러면 얘는 얼마를 받냐면요. A1 곱하기 1.01에 23승을 받게 되죠. 내가 은행에다 넣었다죠. 여러분 갚았다고 하지 말고요. 갚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 갖다가 적금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거는 1.01에 22승이 될 거고, 마지막 거는 그냥 A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날 갖다 넣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갚고 끝나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이 금액과 같아지는 금액이 할부. 사실 요게 다예요. 요게 다예요. 여기까지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뭐 이제 요거까지 이해했으면 사실 연금의 형과도 똑같은데 시간이 얼마쯤이에요? 5분? 그러면 이제 이용하는 거요. 미친 척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자, 니네도 나한테 늙었다고 막 내 옛날 사진 보고 웃었지? 니네도 언젠간 늙는다. 니네 할머니 됐을 때, 할아버지 됐을 때 두고 보잖아요. 니네 지금 사진 찍어놓고 니네 할아버지 됐을 때 막 웃을 거야. 막. 여러분이 언젠가 늙었을 거예요. 늙었는데 여러분이 65세쯤 되면 이때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몰라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딱 연금 수령 시점이 딱 됐어요. 연금 수령 시점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여러분이 연금을 100만 원씩을 받습니다. 몇 년 동안 받게 되냐면요. 여러분 오래 살 거죠? 한 30년 받는다고 칩시다. 요게 이제 마지막 받는 달이에요. 물론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지만 일단 30년을 받는다고 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100만 원씩 이거 30년 받으면 대충 한 3억 좀 될 것 같은데 이거 갖고 뭐하냐? 인생 한방 이걸 몽땅 사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해야지 라고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갑니다. 나한테 연금 일시불로 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3억 줄까요? 안 주죠. 안 줍니다. 3천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3천만 원 갖고 난 인생 한 방이야. 뭐 30년 뒤에 비트코인 10배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달라고 했다고 합시다. 당연히 감액해서 주겠죠. 그걸 다 더한 값을 주진 않을 거예요. 얼마를 주느냐예요. 내가 이날 가서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한 거예요. 자, 계산상 요거 10년으로만 할게요. 이자율은 뭐 10%로 동일하게 할게요. 이 돈을 받았어요. 내가 연금의 효과를 받았어요.
그럼 비트코인에 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나라는 몽땅 다 은행에다 넣어요. 받자마자 은행에다 갖다 넣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받는 그날까지요. 그럼 얘가 P 곱하기 1.1의 픽승이 돼요. 이자율 10% 계산. 그쵸? 여러분 연금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먹어야죠. 살아야죠.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니까요. 몽땅 다 돈 생기면 뭐 한다고요? 은행에다 넣는다니까요. 이 돈 받자마자 은행에다 갖다 놨습니다. 얼마 받으실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1.1의 9승을 이날. 다음 돈은요. 100만 원 곱하기 1.1의 8승을 받아요. 땡땡땡. 마지막 돈은 100만 원이겠죠. 이거를 다 더한 금액과 이 금액이 같아지는 금액이죠. 실제로 여러분 국민연금 받으실 때요. 나 일시불로 받을래요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그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과 미리 땡겨 받을 돈을 딱 근데 이 정산 시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이벤트가 마지막 끝나는 날에 정산 시점을 딱 맞춰서 이 금액은 등비수율의 합부 계산에서 이거 는 때려버리시면 답이 나와요. 그럼 모든 돈은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갖다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그 문제 있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갖다 은행에다 예금을 했는데 이달부터 살기가 힘들어가지고요. 50만 원씩 빼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만기가 됐을 때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 문제 있었잖아요. 그럼 머릿속이 텅텅 아프잖아요. 내가 은행에다 넣는 돈에서 50만 원을 뺐으니까 내 돈에서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000만 원 은행에다 넣었어요. 1,000만 원 곱하기 예를 들어 10년이면 1.1에 10승이 됐겠죠? 맞잖아요. 10% 계산을 하면. 근데 내가 50만 원을 뺐었죠? 여러분 50만 원 갖다 뭐 하실 거예요? 은행에다 넣는다니까요. 이 나라는 먹지도 않는다니까요. 50만 원 갖다 은행에다 넣으면 이때 이자 얼마 줘요? 50만 원 곱하기 1.2에 9승을 주겠죠. 마지막 달까지 50만 원을 뺐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다 더한 금액과 이 돈에서 여기를 뺀 금액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구분하시면 돼요. 내가 넣은 돈, 뺏은 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헷갈려요? 내가 뺏어 썼으니까 돈이 없어졌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돈 받자마자 은행에다 갖다 넣었다고 생각해서 따로따로 이자를 다 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